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재건 협력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소식으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10대 그룹 총수들의 중동 방문 뉴스 나와서 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움직였고요. 미 상무부 부장관이 사출단 이끌고 방한한다는 소식에 보안 관련주들 강세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투자 주체별로 수급 들어온 종목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주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시간 외에 저희가 강하게 움직인 특징주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오늘도 시간외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5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JNTC의 갤럭시 커버 글라스 생산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JNTC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10% 오르면서 상한가 행진 이어간 모습이고요. 파맵신도 보시면 9.88% 많이 올랐죠.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이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움직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보안주도 눈에 띄는데 드림 시큐리티, 라운 시큐어 둘 다 이제 오름세를 보였죠. 특히 드림 시큐리티의 상승세가 좋으면서 9%대 상승폭이 관측이 됐고 라운 시큐어도 1%대 오른 모습인데요. 시간외에서 이렇게 보안주의 흐름이 좋았던 건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사이버 무역 사절단과 함께 방한 소식을 알렸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은 4%대 오른 모습인데요. 한국의 기업인과 정부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나섰죠.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이 보여진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 보겠습니다. 라운 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에서는 특히 사우디 네옴시티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흐름을 가져가긴 좀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안 관련주인 라운 시큐어를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부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미 상무부 부장관이 일단은 방한한다는 소식은 예정대로 되어 있었고 이와 더불어 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도 이제 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한 일정이 20에서 26일 사이.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주된 목적은 이제 그 대북 제재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대중 제재 이쪽으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이 사이버 보안 쪽도 특히 유난히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럼에 따라서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좀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 또한 지난달쯤에서 정부에서도 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국내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한 유니콘 기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한 1조 원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서 유니콘 기업을 하나라도 육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이 사이버 보안 관련이 사실 계속적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하면 라운 시큐어인데 왜 라운 시큐어냐면 라운 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그 터치 앤 키라는 예를 들어서 은행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터치앤키라고 하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의 그 보안 솔루션을 대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급성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따로 정부의 수주라든지 은행의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근근히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라운 시큐어 같은 최근에도 또 신성장 동력을 좀 코로나 이전부터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아이디라고 해서요. 그 예전에 모바일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신분증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이제 그 신분 인증 이런 쪽으로 이제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일본에서는 꽤나 매출이 나왔던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신성장 사업 동력으로서 좀 꾸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네, 사이버 보안 기업 라운 시큐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안 대장주로서 꼽히고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서도 묶여 있는 것 같으더라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가격인 2,6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400원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라운스큐어 하단에 네,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3,000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 이틀 연속 1조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1% 오르면서 2,601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에서는 로봇, 제약, 바이오주 약세 보이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넘게 팔았는데요.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담은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실적 개선세의 주목도가 높아진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KT를 13거래일째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이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출처에 대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디톡스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6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5거래일간 무려 50% 이상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바이오 ETF에 대한 관심도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 안에서 알테오젠 6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레트로와 높은 자유도를 담은 신작을 출시한 기업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웹젠을 6거래일째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신작 뮤 모나크가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유진기업을 6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데 레미콘 업계 1위에 빛난다고 하죠. 전년 동기 대비 19% 급증한 이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먼저 아프리카TV 10거래일째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동남아 시장의 진출에 성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대해상 9거래일째 매수고요.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보험주, 이 고배당 기대감 속에서 고공행진 중인데 이 안에서 관심도가 높은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HK이노엔 역시 기관도 바이오주의 관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진전기 8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데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하면서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테크 4거래일째 매수고요. 3D 낸드의 내구성이 뛰어난 점이 부각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 우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웹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이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게임주가 좀 들어왔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이 게임주 내에서도 요새는 좀 희비가 많이 갈리고 있죠.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네.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황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웹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존의 그 뮤 IP라는 부분으로 상당히 좀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실적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아마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 뮤 모나크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뭐 리니지랑 똑같습니다. 리니지도 뭐 리니지 M, 리니지 2M 뭐 이렇게 리니지 W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IP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좀 실망감도 유저들의 실망감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만 이 뮤 모나크 같은 경우에는 이 뮤 IP를 통해서 기존의 클래식한 버전을 좀 재구현해 놨다. 네. 그래서 좀 유저들의 인기가 좀 아직은 좀 상당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뮤 모나크가 사전 예약을 좀 진행함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로 좀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특히 또 최근에는 그 9월 초에 그 라그나돌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일본에서 이미 그 매출이 좀 일어났었던 게임이고 일본에서 한때 매출 1위까지도 기록을 했었던 게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웹젠이 그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 이제 9월 7일 날 출시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 출시 당시에 매출 2위까지 가는 좀 어느 정도 기록은 있었으나 현재에서는 순위권에서 아예 밀려난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뭐 넥슨 게임즈의 뭐 블루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그 서브컬처향 게임들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나중에 순위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주가에 아예 반영은 안 되겠지만은 나중에 이런 매출이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좀 반영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하반기부터 좀 신작에 대한 그 개발 진행 박차를 좀 어느 정도 탄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료 이런 부분을 대폭 줄이면서 실적을 좀 챙겨가는 식으로 했었지만은 이번 하반기부터는 특히 좀 한 아까 말씀드렸던 라그나돌 그리고 뮤 모나크를 제외한 한 네 가지 정도 게임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따른 좀 재평가가 기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웹젠 얘기를 하면은 특히 다들 리니지와의 소송이 얘기를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소송 판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웹젠이 패소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부분에서 그 리니지
를 카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만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각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좀 남겨놓고 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주가를 이미 너무 많이 누른 상태이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웹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흑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고 현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천억 원 가량 쌓아놓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적인 매력에서도 좀 진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젠 그러면 주가 저평가 구간이고 신작에 대한 지금 기대감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뭐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좀 주춤한 상황에서 신작에 반응이 좋으면은 이렇게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7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웹젠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 한 종목 볼까요? 유진테크라는 종목이고요. 또 최근에 또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유진테크는 이 기존에 했던 반도체 후공정만 말씀드리면 전공정 쪽으로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았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이 선단 공정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좀 장비 도입이 좀 많이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에서도 계속 선단 공정 그 D램 쪽에서 선단 공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AI 반도체라든지 DDR5라든지 HBM 이런 쪽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 선단 공정 쪽으로 좀 공정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선단 공정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1B라든지 1A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폭이 있지 않습니까? 선폭이 계속 좁아질 때마다 수혜를 어느 정도 받냐면 거의 한 장비가 한 두세 배씩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두세 배씩. 그러면서 네.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가 만드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LPCVD라고 해서 그 특히 증착에 관련된 장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에 뭐 APCVD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그 운영하는 장비였던 반면에 LPCVD 같은 경우는 이 저기압에서 이렇게 그 증착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ALD라고 있습니다만 ALD 같은 경우는 이 특히 하이K라고 들어보셨죠? 이 하이K가 적용되게 되면서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 웨이퍼를 한 번에 한 80장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유진테크가 한 150장까지 한 번에 처리가 거의 두 가능한 배를? 이런 예. 장점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계속 전방 투자 압력이 좀 상당히 낮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게 되면서 실적이 조금은 다운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4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선단 공정으로의 변화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투자가 됐을 때는 특히 유진테크의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좀 투자 환경이 3분기 이후부터는 특히 좀 재개가 될 것이고 네. 기존에는 특히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만 뭐 HBM 쪽으로만 제가 포커싱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좀 수급은 특히 전공정 쪽으로도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방송 앞부분에서도 신광선 매니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때도 전공정 장비들 좀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유진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 나흘 연속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뭐 들어가도 무리는 없겠습니까?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네. 지수가 좀 상당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장이 밀렸을 때 좀 한 번씩 매수를 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43,800원 지난 종가 기준인데만 좀 눌려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좀 눌렸을 때 진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용빈 주임의 오늘장 공략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하이딥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옛날에 그 NH 스펙과 이제 합병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특히 IT 기기에 들어가는 터치 솔루션 제공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용 터치펜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 터치펜에 상당히 좀 불안전한 요소들은 특히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 아니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또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지가 않죠. 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 호환성 자체가 상당히 기기마다 너무나 다르고 이 하이딥 같은 경우는 이런 호환성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또 배터리가 없는 것이 좀
장점이다라는 부분이 보일 수 있겠고,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터치 IC에 대한 그 터치 솔루션을 특히 제공을 했었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워치에만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스마트워치 관련주였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특히 이 스마트폰이 대형화되고 또 뭐 그런 또 얇아지고 하면서 이 터치펜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스마트폰으로서도 좀 관련주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 하이딥의 좀 어느 정도 특히 장점인 부분은 이 터치 IC에 들어가는 이 구동칩이 있을 때, 특히 이 구동칩이 지금 경쟁사 같은 경우는 하이딥의 제품을 들어가게 되면 구동칩이 없어지게 되면서 한 원가 절감이 대당 한 10불 정도씩, 10불, 20불씩 계속 낮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대당 하면 얼마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마다 거의 한 1조 원대 이상 판매량을 하는 기업에는 상당히 좀 인상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도 지금 이번 하반기까지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 만약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게 된다면 이 실적 성장에 대해서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터치펜, 호환 가능한 터치펜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스마트워치 또 관련주로서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하이딥 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갈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2,4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라운스큐어, 웹젠, 유진테크, 하이딥까지 투자 포인트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김용빈 주임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